왼손은 오른손은 양. 그러나 음은 양을 만나야 되고 양은 음을 만나서 첫사람이여 박수 치고 신명난다. 그래서 음양이 상박하여 음과 양이 서로 부딪히면 신명이 일어난다. 혹은 음양 불축 위지신야라. 음과 양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그것도 신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음과 양 이렇게 보는 사물의 우리 관점을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제 강좌는 허준 선생님의 가풍을 잇고 이재마 선생님의 가풍을 잇고 사암도인의 가풍을 이는 음양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남북한 대화도 자꾸 열려가고 있는데 우리 국호를 우리 황제 내경에서 제일 이상적인 인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음양화평지인. 우리나라를 국호를 음양화평민국으로 하면 어떨까? 태극기는 살리고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조그마한 한반도가 그 중에서도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주인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인 인물로서 우리 허준 선생님 그리고 이재마 선생님은 사상의학의 창시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시는 바위굴 속에서 오로지 돌을 닦았다고 알려진 사암도인. 이 3대 의성이 출연하신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작가께서는 소설 동요보감 작가께서는 사실상 완성도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또 언제 듣지 않니 제대로 인쇄도 잘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잘 들리는지 모르건데, 우리 한의사협회는 그 허준 선생님을 리바이벌 시킨 작가 이은성님을 열심히 추모해야 돼요. 각 지방마다 우리 허준 선생이 지나갔다, 허준 선생이 지나갔다 자기 지역 문화 사업으로 할 생각도 좋지만은 우리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선생을 리바이벌 시킨 그 작가 정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신화적인 인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화의 힘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신데, 조지 워싱턴이든가 조셉 캠벨. 오, 저렇게 늙게 입학한 사람은 이런 것 좀 입고 들어온 거네.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분이 신화를 이야기했는데, 이 신화는 여러분들 일단 그 안에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전설 신화는. 그래서 사실 소설가가 조금 없는 얘기도 넣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신화를 넣어줍니다. 신화적인 인물이 소설가를 통해서 탄생하고 그리고 나중에 실제 인물이 나온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2명의 성인이 이 말법 시대에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오탁 세대에 이 구제하기위해서 12명의 성인이 태어난다는데, 우리 한국에서 12분의 7, 7명의 성인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성인이라는 건 뭐냐 도대체? 성인이라는 건 성인. 나는 성인이야. 나는 위대해,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범부야. 비교하는 마음이 성인일까요? 달마대사한테 양무자가 물었을 적에 확연무성이라 확연해가지고 성인이라는 상도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성이냐? 그렇게 뭐 성자들 보면요, 이렇게 눈도 그랬나니라 아이고 지겨워라. 그게 성인입니까, 여러분? 나는 성인이니까 니들은 예배해라. 네, 그렇사옵니다. 그런 건 성인 아니에요. 성인은 상이 없는 걸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은 상이 없는 거. 상이 없으니까 전체를 성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설법한 것을 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허준 선생님들은 겸손하게 동의보감, 그 감자가 무슨 감자예요? 동의보감 할 때 감자가? 거울감자. 아주 보물과 같이
비춰봐라. 너희 마음을 비춰봐라. 그러면 겸손하게 경이라고 안 써요. 원효대사가 쓰신 거는 대승기신 경입니까? 대승기신 론이에요. 론. 예. 그래서 우리가 경론을 강한다 뭐 그러잖아요. 경은 성인만이 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범부들은 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는 병의 원인을 까먹었네. 병의 원인을 뭐라고 크게 나누면 황제내경에 첫째는 외감, 두 번째는 내상 외감이라. 안으로 상하고 바깥으로 바람, 찬 기운, 죽어도 고기 어자가 성 맞습니까? 네. 어자가 들어간 혈이 뭐죠? 어자가 들어간 거지? 어제혈. 예. 내일도 아니고 어제가 아니라 고기 배때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 손톱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긋다면 물론 수태연팩이 이렇게 나와주면 여기쯤 되면 여기 눌러서 아픈 자리가 있어요. 쥐를 잡는 어제혈. 이 자리에 와 계신 어르신네도 계신데 일산에서 조깅하시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쥐 나가지고 반대편에 어제혈을 긁어드렸더니 일어나셨다고 하는 자리입니다. 붕안소섭조 일부에서 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긁거나 혹은 음량을 맞춰서 조절을 해주면 부처님 말씀대로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를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차가운 병은 덥게 하고 바람이 부는 것을 흔들리는 건 좀 묶어주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풍병은 좀 무겁습니다. 약이 오랫동안 마비된 건 또 살려주는 약도 쓰지만 처음에 와서 챗머리 흔들고 떨리고 이런 약들은 대체적으로 약이 무거워요. 그래서 약성도 딱딱하게, 누에가 딱딱하게 굳어서 죽은 거를 뭐라고 그러죠? 가서 써봐요. 백강점이 어떻게 스스로 쓸 수 있나? 가서 누에 굳은 것이 어떻게 써요? 여기다 써봐요. 누에가 경피병이라고 해서 딱딱하게 죽은 것을 우리 인간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일부러 그 병균을 주입을 시켜서 써요. 그래서 우리 한의사로서 조금 양심의 가책이 많아요. 가능하면 초곤모피 쓰지. 그러니까 오약이라고 하는 딱딱한 약을 누에 대신으로 쓰면 됩니다. 잘 쓰는 거 보니까 지금 컨닝했구나. 그렇죠? 야, 저렇게, 저도 까먹었는데 이거. 우리는 이렇게 안 쓰는데 그냥 강자 이게 또 없어요. 그냥 백강잠 이렇게 해서 그냥 적당히 쓰는데 이렇게 뭐든지 정성껏 다 쓴 건 컨닝한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떻게 한문을 저렇게 자세하게 다 쓰냐? 아이고. 우리 부처님께서도 8대 복전 중에 8가지 복을 짓는 중에 제일 가는 공덕이 무슨 공덕이 제일 간다고요? 간병제일입니다. 도로를 닦아서 평범하게 해주는 것도,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도, 즐겁게 오락해 주는 것도 다 공덕이지만은 간병제일이라 병을 간호하는 것이 최고 가는 공덕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아픔을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 그래서 그거를 비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심.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데 자는 재미있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비심을 가지라고 성인들이 주장을 해왔는데 이분들의 말씀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경전은 풍만 얘기하지 않아요. 붕안소섭조를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으로 상한 거, 찬기운으로 상한 거, 더위로 상한 거, 습습한 걸로 상한 거, 건조한 걸로 상한 거, 요 화와 요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화가 2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6가지 6기로 상하는 것을 외감이라고 합니다. 외감. 외부에서 저도 여기 발이, 외는 덥고 아래는 차니까 강의 환경이, 아래가 좀 따뜻한 그 아랫목에서 머리는 시원한 냉방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발바닥에 무슨 열이 있다고요? 발바닥에 용천열. 용기 용자에다가 옆에다가 물수변이 들어갔어요. 자, 라운드걸.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라운드걸. 네. 용천열. 어쩌고저쩌고요. 옛날에 첫날 밤에 신랑의 발바닥을 패줬던 열, 용천열. 이 자리가 사실상 따뜻해야 돼요.
혹시라도 지금 발바닥에 불이 나요. 이제 그만 들어가요. 이제 여기 밤새. 노인 양반 변비와 발바닥 뜨거운 병은 고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노인 양반 변비를 잘못 고쳐서 훑어내는 약을 쓰면 그 순간에 너무 양기 힘이 빠지십니다. 발바닥이 뜨거운 병 갖고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발바닥이 따뜻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는 차게 하고 뭐 두한조결하고 음양탕만 죽을 때까지 제가 이 지구촌에 68억에게 전파하고 죽어도 저는 보살행을 한 것입니다. 보살이라는 모름지기 만약에 나를 색이나 뭐로 본다면 약이 새끼나 나를 색으로 본다든가 혹은 이 음성과 음성으로 구한다면 시인 행사도다 그 사람은 사도를 행한 이 사국의송 하나만 죽을 때까지 다 전파하고 가도 된대요. 근데 백강자물 먹어라 말하는 게 이제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풍병에는요 뭔가 움직이지 않은 딱딱한 걸 먹이는데 이 대신에 오약이라고 하는 박달나무 같이 딱딱한 약을 넣습니다. 혹시 오약이라는 약을 모른다 하더라도 중풍 걸린 분들 박달나무 잘 썰어서 삶아 잡숫게 하면 이 흔들리는 게 덜합니다. 방풍이라는 약 여러분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람이 부는데도 별로 이파리가 안 흔들리네. 그러니까 아하 저게 풍병에 좋겠구나. 천지가 여하로 동근이여 천지가 나하고 같은 뿌리요 만물이 여하로 일체라. 그런데 살생을 해가지고 저렇게 두에다가 경피병. 그래서 손사막지님께서 손사막지님 진책이 뭐죠? 여기 이과이라는 연구 그렇고 손사막지님 진책이 천금요방. 천금과 같이 기묘한 책이 있는데 손사막지님 이야기가 담욕대하고 담은 크고자 하고 심욕소하라 마음은 세밀하게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부대중 여러분, 글쎄 부처님께서 불살생 계율을 얘기했고 살생을 많이 하면 단명의 과보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꼭 그렇게 저도 뭐 돼지고기 뭐 족발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너무 지나치게 저런 거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은가 참 양심적으로 저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코피 쏟는 데는 서각이 질이요 물소불이 질인데 물소불 이것만 딱 꺼내놓고 썩은 시체 볼 때마다 한의학이 꼭 이렇게 동물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 저 참 요새 그래서 노래가 하나 나왔는데 뭐 희한한 노래가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돌아보니까 뱀이다 개구리다 사슴이다 이왕에 잡아먹을 바에는 뱀의 음양이라도 알고 먹어야죠. 뱀은 냉혈동물입니까 온혈동물입니까? 그래서 또 강조하지만 꼭 잡수신다면 음허화동이라 음이 허해서 화기가 동해서 바싹 마른 분들이 그 냉혈. 그리고 머리는 작아요 머리는 커요? 머리는 조그맣잖아요. 머리는 조그맣고 몸통은 길잖아요. 음적입니까 양적입니까? 음적이잖아요. 배가 뚱뚱한 분들이 왜 뱀을 잡수고 그거 갖고 모질러 가지고 토룡탕조 잡수고 또 그것도 모질러 군뱅이를 회로 쳐서 잡수시는 이런 몬도간의 스타일은 사라져야 됩니다. 이왕에 미안하게도 잡아먹으면 음양이나 알고 잡아먹어야죠. 그래서 가수들도 저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의학이 아니라 우리 불법에서도 반야 지혜를 제일로 치는데 술을 먹더라도 음양을 알고 먹고 뭐든지 내가 음인지 양인지 음중지 양인지 양중지 음인지 이렇게 해서 사상도 볼 수 있고 그런다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달라질까요? 절대주의로부터 해방되어가는 이 강좌는요 사실 이야기는 무궁무진해요. 태초에 저는 이야기꾼인가 봐요. 동의보감에 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에 실어놓지 않은 그러니까 광해군 시절에 허준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들어온 담배라는 약도 사실은 그 뒤에 제중신편이라고 하는 책에 어르신네들이 담배를 맛을 보고 연기를 보고 약성을 써놨어요. 담배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여러분? 무조건 담배 피는 사람을 다 그냥 죄인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만물이 약도 되고 독도 된다는 철학하에 담배를 이렇게 분별하신 어르신네는 얼마나 대단하신지 여러분들
담배와 해삼이 서로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를 들어드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깊이 생각해서, 옛날에 원심 불리기도 없고 벌집과 같은 그런 분석 능력도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옛날 사람들이 다 써놨거든요. 연초신열 축장담 한독풍습의 살충감. 시작. 연초신열 축장담 해삼 한 평의 정윤진 능보 비신의 의부인. 시작. 아싸비야 능보 비신. 뭐 어르신들 여기 유식하신 한학자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또 항상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학교 학생 입장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연초라고 하는 것은 담배, 타바코, 시가렛, 신열, 이게 매울 신자거든요. 담배 맵잖아요. 그리고 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담, 여러 가지 뭐 습담, 그 다음에 풍담, 한담, 여러 가지 담이 있는데 이런 담 중에서도 좀 엉겨부터 좀 고약한 담 종류. 그래서 여러분들 찬 음료수, 맥주 마시고 담 걸린다. 옆에서 담배 한 개 피는 거 뭐라고 하냐고 한번 맡아봐요. 몸도 좀 뚱뚱하시면 그런 데로 뭐 별 부작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몰아낸다 이거요. 그런데 한독풍습, 찬기온에 상했을 때, 그러고 바람과 습습한 데 상했을 때, 금년 여름에 땡볕도 있어가지고 그냥 다 서울이 텅텅 빌 정도로 여러분들 도망도 가셨지만은 금년 여름 어떠셨습니까? 제가 예언한 대로 습하고 바람 세게 불었죠. 내년도 경인년은 여러분들은 마르고 성질 급한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만약에 대통령으로 비유한다면 저는 오바마 대통령 걱정돼요. 금년도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바마 대통령 같은 분들 내년도 걱정됩니다. 지금 스트레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존경하는 오바마 대통령 내년도에 해삼을 잡숴야 될까요? 담배를 피워야 될까요? 해삼을 많이 드셔야지. 멍게하고 굴하고 끈끈하고 음적인 걸 들어야죠. 자, 해삼은 한평하라. 해삼은 짜고 평범하고 평탄하게 잘 조화를 시켜준다 이게요. 오돌오돌 해삼 정말 맛있던데요. 저 경상북도 포항 근처 간포에 가서 10,000원어치 얻어먹었더니 그냥 조그마한 게 오돌오돌 입맛이 그냥. 청윤진이라 아주 윤택하게 진액을 만들어서 피부도 깨끗하게 해줘요. 또 아기 날 때 뭐가 터져나오죠? 양수가 터져나오죠. 양수가 터져나오니 몸 안에 진액이 다 고갈이 됐어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사실은 면도날처럼 싹 쓸어서 넣어줘요. 그래서 능히 비신을 보하고, 비라고 하는 거는 니글니글하고, 그래서 몸 안에 수분, 습기를 저축시키는 됩니다. 신장도 수에 관계가 있는, 습습하고 수에 관계되니까 미끌미끌하니까 해삼은 어떤 사람에게 좋냐? 부인에게 좋은데 퉁퉁한 부인에게 좋겠어요? 양수가 많이 손실된 산모에게 좋은 거예요. 부인도 퉁퉁한 부인은 해삼 그만 잡어요, 멍게 그만 잡어요. 시큰 해삼 멍게 잡수지 말는데 선생님 굴은 어때요? 아니,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굴도 미끌미끌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좀 더, 그럼 마는 어때요? 저 마? 그건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죠. 보세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옛날에 처음 들어오는 약이라 하더라도, 해삼이 옛날서부터 있었겠지만 동의보감에 있습니다. 근데 동의보감에 없는 것을 새로 들어온 것이라도 옛날 어르신네들은 약성을 이렇게 분별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지우고 여기다가 이 가을에 수확의 계절에, 자, 약상가 쓰기 실시. 우리는 그 사이에 한번 복습합시다. 연초신열 축장담, 한독 풍습의 살충감, 해삼 한평의 정윤진, 능보 비신의 의부인. 건조하고 막 올라가고 매우고 하는 거와 끈끈하고 짭짜부리한 거는 음양이 맞잖아요. 근데 왜 뚱뚱한 사장님께서 도토리 묵하고 상치 먹고 막걸리 잡수고 그냥 학생들하고 저 흔들 바위에서 차가운 바위에서 앉아가지고 설사가 나는데 속초 앞바다 보이는 호텔에서 왜 해삼은 잡수신 거예요? 그러고 왜 배싹 마르고 피부도 건조하고 머리털도 꺾어주고 아토피성 피부도 조금 있는 젊은 학생이 그냥 담배를 그냥 하고 소주에다가, 예? 그럼 안주라도 돼지고 같은 거 먹든지. 근데 왜 배싹 말르고 빨갛게 매우게 명태포 북어포를 먹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골뱅이가 좋겠죠, 차라리. 그렇죠? 근데 골뱅이가 미끌미끌합니까? 꺼끌꺼끌합니까? 그래서 저 서울 가운데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골뱅이 촌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자주 갑니다. 거기 바깥에서 내다 놓고 골뱅이 갖고 오는데 첫째 골뱅이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골뱅이를 보면, 골뱅이에다 뭘 넣는 걸 보면 그분은 의사요, 약사요, 요리사요. 자, 골뱅이를 느끼하니까 뭘 넣었을까요? 담배 넣기는 좀 고약하겠네요, 그죠? 골뱅이 아무리 이게, 예? 서로 많은. 자, 골뱅이도 뭐가 들어가요? 첫째, 예, 그 다음에 고춧가루 들어가야지. 또 뭐 들어가죠? 파 들어가죠. 음량이 맞죠? 또 식초 조금 넣어서 좀 골뱅이를 팽팽하게 만들면 좋겠죠. 그럼 다 됐어요? 진짜 고기 잘하는데 마지막에 싹 얹어주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깨요? 깨도 좀 느끼한데 골뱅이가 미끌미끌하니까 그거를 상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묵채요? 묵채? 골뱅이도 미끌미끌한데 묵을 넣어요 거기다가? 네? 들어와서 앉아요들. 들어와서 앉아요. 뭐 어디 죄인처럼 서 있지 말고. 네, 간냉 잘했구나 전부 다 보니까. 네, 은행도 이렇게 약성가가 있어요. 배도 약성가가 있네. 옥수수도 약성가가 있네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동의보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응? 우리 선조들의 지혜. 전부 여러분들의 육군, 안이 비설신의 육군만 했으면 이와 같이 창조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요새 뭐 차 많이 유행하대요. 옥수수차도 엄청 유행하대요. 또 뭐 18차인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거 17차. 뭐 요새 뭐 아주 유행이에요. 제가 그걸 하나씩 보면서 약상가를 저 나름대로 한 번씩 써봅니다. 민들레차 어쩌고, 옥수수차. 왜 같은 옥수수를 하더라도 같은 맥주도 어떤 맥주는 조금 맑은 약수 같고 어떤 건 쌉싸브리하죠. 어떤 나라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저 국기가 빨간 나라에서 나오는 어떤 맥주는요 너무 써요. 근데 쓴 게 좋아서 디저트로도 좋고. 같은 맥주도 다른데 같은 옥수수라고 다 저렇게 되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저거 한문으로 써놔가지고 해석도 좀 나중에 좀 해드렸으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한 가지를 들어서 나머지를 다 공부하는 약성가 시간 동의보감 시리즈입니다. 이미 우리 허준 선생님이 다 해놨습니다만은 허준 선생님도 모르던 담배 같은 약성가가 제중신편이라는데 어여지 써 있습니다. 이게 한의사들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찬란한 유산. 끝났나 요새? 찬란한 유산은 동요보감, 이재만 선생님, 사암도인, 우리 불법, 그리고 예수님의 종교, 공자맨자 다 성인들의 유산에 살아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 또 태극기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음과 양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맛을 보고 그 기운을 느끼고 향기를 보고. 여러분들 향기도, 향수도 겨울철에 레몬 향수를 뿌리고 나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사향과 같이 은은한 거 러프션 넘버9을 뿌리고 나가야 되겠어요? 예? 겨울철에 몸에다가 레몬
레몬 향수 뿌리고 나가는 건 남자 떨굴려면 그렇게 하고 나가고. 아니 향수도 음량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여름철에 사양 냄새, 그 더운데 저 뭐 얄궂은 그 반금년 나오는 소설 있는데, 예? 질투가 나가지고 자 사양 냄새가 몸에서 난다고 하는 애인을 좋아하는데 일부러 딱 붙여놔 버렸어요 그냥. 근데 나중에 그것도 진리거든. 그런 계략을 꾸민 소설 이름이 뭐죠 그게? 저 뭐 성경 불경과 같이 거룩한 거면 노자 도덕경만 읽지 그런 야한 소설은 안 읽는구나. 금병매입니다. 금병매. 저는요 그런 것도 읽으시오. 아니 노자 도덕경 읽었으면 얘기해봐. 그러면 노자 도덕경의 세 가지 보물이 뭐요? 첫째는 꿀 먹었나? 어젯밤에? 노자 도덕경에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첫째는 자, 남을 잠이 있게 하고 자비스러운 마음. 두 번째는 검소한 마음. 세 번째는 불감위선 천하라. 천하에 감히 남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 저처럼 이렇게 앞장서서 잘난 척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문중에서 지금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도 그렇게 외국으로 도망시켰는데 또 나와서 이렇게 주접을 떠느니 그 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서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저도 설법제일 불운하존저처럼 설법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 다언삭궁이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궁하게 되느니 노자 도덕경 그런 말 했어요. 그러고 불기난득지어라. 구하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백성들을 전부 도둑놈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구하기 어려운 거. 저도 이번에 차를 몰고 다니다가 이쁜 게 하나 있어요. 빨간 파라솔에다가 밑에 탁자에 네 사람이 딱 앉으면 깃발 딱 꽂으면 우리 봉사대가 있다. 딱 앉아서 거기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돼지고기라도 하나 구워 먹을까 하고 꿈을 꾸 하나 샀는데 봉사대 저 단양에 뭐 네 앞에다가 꽉 꽂아놨는데 날라가 버렸어. 어디로 가버렸어. 너무 이쁜 거를 좋아한 저를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돈 걷어서 사줄 줄 알았는데 사주지도 않아. 자기네들이 관리 잘못해놓고. 너무 이쁜 거는 남들도 이쁘니까 좋은 걸 가지고 다니는 제가 잘못이에요. 에? 15만 원이나 되는 건데 그걸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려서 봉사대원 거를. 이장기가 사줘 주시다는데 소식이 없지 아직. 예? 그래서 너무 남들도 다 좋아 보이는 거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동의보감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만 마음 철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마음 얘기가 아니에요. 동의보감에도 전부 마음을 음량. 귀한 자식은 좀 천하게 다루고 천한 자식은 좀 귀하게 다루고 연약한 사람은 좀 강하게 다루고 강한 사람은 좀 연약하게 다루고 음량을 맞춰라 그랬어요. 사실상 우리가 상대법만 알고 보면 벌써 정치는 끝난 거예요. 정은 정야라.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의학에서 양정적 적자재라. 동요법의 격언이 다 있어요. 이렇게 정기만 기르면 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없어진다. 예과 1학년이라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양정적 적자재라. 정기만 기르면 적. 오적 육취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악성 종양이고 움직이는 것은 육취라고 해서 양성 종양인데 오적이나 이런 것도 마음에 정기만 기르면 저절로 없어진대요. 의학에 보면 첫머리에 둥그렇게 원을 그려놓고 이 안에는 쥐어 괴상도 없다, 효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팔괘도 없다. 그런데 이 마음만 얻으면은 오래된 질병이 대번에 회복이 된다고 약속도 해놨어요. 동경보감의 철학이 우리 서산대사 선과기감 첫머리에 둥글게 원을 그려놓고 석가도 몰랐거니 어디 가섭이 전하려 하는 그 소식하고 같아요. 의학과 종교가 같이 일치했던 황제내경의 시절에 음양화평지인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생각했다니까요. 그거는 곧 성인이요 진인이요 지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은 전체성을 간직하고 전체성은 어떻게 보면 비어있거든요. 무심으로 돌아가면 오래된 병이 저절로 치료가 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거의 손목을 올리지 못하는 저 자신이 2월 1일 날 병에 들렸는데 정심주 아픈 자리를 들여다보는 정심주 비파사나 명상으로 나섰다니까. 이제 멀쩡하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내면에 빈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심주를 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거요, 기도를 하는 거요, 명상을 하는 거요, 자기 자신을 귀의하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또, 자, 우리 또 복습 좀 해볼까요? 부처님 말씀하실 때 질병의 첫째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 강의 첫 시간부터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예,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 같은 의사들이 잘 못 고치는 무슨 병이요? 벌써 다 까잡수셨나요? 두 번째는 뭐요? 귀신병. 예? 귀신병. 예? 세 번째는 무슨 병이요? 업병. 예? 여기서부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양정즉 적자제라. 아, 네. 잘 썼습니다. 네. 예과 1학년 늙은 학생. 네. 원래 전공은 뭐 하셨죠? 컴퓨터. 예. 컴퓨터의 이 조합이요. 사실은 다 주역에서 나왔답니다. 잘은 모르는데 저는. 양정즉 적자제라. 정기만 기르면 적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여러분. 동의보감에 강조되어 있는 것이 이런 모든 격언을 통해서 두한조결이다, 산수신산이다, 귀가 아프게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격언으로서도 가르치려고,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병 같은 거 도저히 이걸로 안 됐을 때는 동의보감에 주문도 있어요. 주문. 동의보감에서 한번 주문 찾아서 인터넷에다 올려놔요, 여러분들. 불교 텔레비전 인터넷에다가 동의보감에, 아마 엄청 힘들고 찾으려면 동의보감에 천지사방에 읍수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셨죠? 허전 선생님의 영역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놀라셨죠, 여러분들? 약하고 침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집착으로 오는 병을 어떻게 약하고 침으로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의학과 불교는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동물을 살생해서 하는 거, 저도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하고 가능하면 초급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왕에 이 친구들이 썼으니 한번 읽어나 볼까요? 이게 옥수수는 이걸 어떻게 읽나 이거? 이게 뭐 기장 소속할 때 서자인가? 그런 겁니까 이거? 예? 맞아요? 옥촉서인가요? 옥촉서 평능개위. 오호, 옥수수는 맛이 좀 평탄하고 좋다네요. 능개위라 위장을 열어준다네. 근데 여러분 찰옥수수 끈끈한 건 좀 괜찮은데 딱딱한 건요, 맥주 안주로 너무 들지 마세요. 공복에 냉수하고 잘못 잡수면 젊은 분들 아니면 금방 설사 나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능개위, 개 위장을 열어준다네. 그러나 옥수수 중에서도 요 위에는 수염은요, 이게 위에 달렸으니까 사람한테는 아래로 갑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죠? 식물은 위로 갈수록 우리에게는 아래로 적용한다. 이 부분에 있는 것은 맛도 담담해서 이뇨제로 끝내줍니다. 아주 마른 사람은 해롭겠지만 언간한 사람들은 잡숴서 크게 거기 뭐 부작용 별로 없어요. 옥수수 수염 요새 많이 유행하더구만요. 기운을 좀 하강시키고 이뇨를 도와주거든요. 담담하니까 체중도 좀 빠지게 해주고, 치림, 임질 같은 걸 고친다고 그러네요. 아마 거의 이건 특히 옥수수 수염이 좋을 것 같아요. 임질과 매독은 음양이 조금 다른, 이건 좀 축축한 병, 매독은 너무 더운 병. 언젠가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질 같은 것도 치료하면서 이건 마땅히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런 거 요런 거 뿌리, 그다음에 잎사구 요 맛이 어떻다는 말, 이건 잘 모르겠는데 와서 해석 좀 해줘. 나 이거 무식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편, 의, 근, 엽, 미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안 쓰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옥수수는요, 뿌리, 잎사고, 종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쓴다는 겁니다. 이왕에 가을에 여러분들이 수확의 계절 했는데 배는 이화에 월백하고 이게 배 있잖아요. 그렇죠? 배는 맛이 어때요? 보통은 달죠. 달고 약간 신맛도 좀 있나? 신맛도 좀 있나요? 조금 돌배 같은 거는요. 예. 거기에 해주독이라 뭐 주독도 풀어주고 그러는 것 같으네요. 저 산나무에 고추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매실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매실나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힘을 꿀꿀 사는 바람에 갈증을 없애줬거든. 그래서 망매해갈이라 매실을 희망하니 갈증이 없어졌다. 몸이 뚱뚱한 사람들은 매실 별로 안 좋아요. 매실 나오는 시절에 요새 설탕이 동이 난다면서 그냥 막 슈퍼에 설탕이 막 동이 나요. 그래도 우리 마른 아들, 우리 마른 할아버지 이 완담이라고 해서 이런 마른 분들을 드려야죠. 뚱뚱한 사람이 야 매실즙 좀 하나 더 까라 그러면 다음에 야 매실즙 더 줄래? 더 줄래? 더 줄래? 자꾸 살쪄요. 안 돼요. 신맛은 여러분들 저축력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마르고 건조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야 이거 아까운 거 이거 지우기가 좀 아깝네. 가을철에는 금기가 강하기 때문에 금극목하야 이 금기가 목기를 갖다가 너무 이기니까 신맛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금극목의 원칙에 의해서 가을에는 좀 신맛을 먹어라, 이런 오행의 법칙도 있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동의보감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행의 법칙 중에 가을은 숙살지기가 강하니까 여름철에 전쟁 일으키지 마라, 봄에 전쟁 일으키지, 어차피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봄 여름철에 싹이 막 닫아서 자라라고 하는 어린애들을 왜 죽여요? 그래서 이왕에 사람을 징계하거나 여러분들 도망가려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아니에요. 떠나려면 가을에 떠나세요. 왜냐면 차라리 최백구 씨 노래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만은 이치상으로는 혼낼 일 있으면 가을까지 놔둬요. 좀 밥상머리에서 혼내지 말고 내버려뒀다가 천지도 이제 나뭇잎 뿌리로 돌아가고 겨울 준비할 적에 그때 조금 징계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성인들은 다 시절 인연을 봐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혼낼 거는 혼냈습니다. 여러분, 네, 이 가을 여러분들 약간 자꾸 말라가고 건조한 분들 신맛을 좀 즐기시고 이제 와서 반성을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해서 정숙한 마음을 가지고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봄은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강좌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번에 공부했다가 조금 맘만 먹고 그만둔 10가지 약 8가지에서 2가지가 들어가서 10가지야, 거기다 6가지 들어가서 보황탕과 함께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강좌는 직접 이제 여러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정말 어마어마한 찬란한 유산이 살아있는 동해오감 내에 있는 계절과 서로 마주치는 사물탕, 사군자탕, 십전대보탕, 보황탕 이야기로 이어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